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봄철에 하기 좋은 운동들, 또 나이에 맞는 운동, 어떤 운동이 있는지, 또 질병이 있는 경우에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이어트 부작용이라든가 다이어트와 또 식생활, 또 다이어트의 종류, 또 뭐 다이어트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의 심승학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이제 문자 상담이 많이 와 있는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상담 전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제 갱년기가 오셔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어도 살이 찐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점점 체중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의 문제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 운동이나 뭐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영양제 이런 거를 꼭 먹어야 되는 건지, 먹어야 된다면 혹시 추천해 주실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59세세요. 그동안에 그럼 뭐 운동이나 이런 거는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네, 특별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느라고 특별하게 운동을 꾸준히 하진 않으셨어요. 지금 59세 정도시면은 지금 이제 처음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선은 뭐 다른 제품 같은 거를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식이랑 운동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건데, 그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갑자기 너무 이제 좀 고강도의 운동 아니면 좀 길게 하시는 운동 같은 거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시면은 처음에는 그 산책 정도나 아니면 산책보다 약간 더 강한 정도의 운동 있죠. 네. 네, 이 정도 운동을 조금 시작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 하신다고 해도 너무 긴 시간을 시작하지 마시고요. 네. 처음에 정말 좀 강도를 약하게 해서 한 10분에서 한 20분 내에 끝낼 수 있는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하셔도 아마 쉽게 살이 빠지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을 한다고 무조건 살이 빠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반대로 뭐 또 체중이 느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뭐 네. 근육이 손실되는 분들도 있고 하신데, 지금 다른 뭐 그 질병이나 이런 거 평소에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건 없으세요? 네, 질병은 없으신데 이제 네. 본인이 생각할 때도 가만히 뭐 많이 안 먹어도 사실 소식하시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체중이 최근 한 3년 동안 한 6kg, 7kg가 확 찌셔서 네. 가만히 있어도 살이 찌는 거라고 이제 어제 통화를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게 혹시 호르몬 때문에서 이게 호르몬 보조식품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근데 지금 운동을 하면 좀 과하게 하면 안 되는 나이라서 네. 그런 게 또 궁금했거든요. 호르몬에 대한 영향은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점점 저희가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살이 찌게 되는데, 이게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찌셨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그 식사 조절하실 때 식사를 이제 좀 네. 적게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좀 너무 적게 드시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식사 드실 때 보통 어르신들 보면은 고기나 이런 거 많이 잘 안 드시고 거의 탄수화물이나 뭐 나물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습관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을 또 추가적으로 줘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서 좀 더 살이 찌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드실 때 처음에 어려운 걸 하려고 하시면 아마 그 실천하시기 너무 힘드시니까, 식사하실 때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는, 그리고 양이 만약에 너무 적었다고 하면은 뭐 끼니당 뭐 달걀 노른자랑 이런 걸 포함해서 하나 정도로 꼭 같이 드신다고 하시든지, 그리고 뭐 오메가3라든가 이런 지방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식품으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생선이나 이런 거에서 드셔도 되고 하니까
네. 그런 이제 되도록이면은 뭐 생선구이 뭐 이런 걸로 같이 해서 드시면서 운동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는 조금 저강도로 운동을 시작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운동을 뭐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총 한 30분 이내에 한번 끝내게끔 먼저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식습관이라는 걸 조금 조정을 했을 때 살이 빠진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운동 강도로 반대로 또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운동을 또 세게 하면 오히려 살이 더 찌실 수도 있거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지켜보시고 네. 운동을 처음에 욕심내지 마시고 가볍게 시작하시면서 네. 뭐 뛰거나 이러는 건 처음에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네, 걷긴데 조금 빠르게 걷는 정도 있죠. 빠르게 네, 걷기. 그리고 네. 이제 식사를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아니라 지방이랑 이제 단백질 같은 게 좀 같이 이렇게 섭취가 되게 하는데 제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저희가 뭐 달걀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 같은 거를 좀 추가를 해서 끼니마다 요거를 같이 드실 수 있게 새끼 드시면 새끼니에 다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주 시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상담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어떻게 네, 궁금하십니까? 네. 네. 제가 아이 셋을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면서 뭐 배꼽 탈장도 와서 배꼽 탈장 수술도 하고, 복직근이 벌어지는 복직근 이계라는 그거를 뭐 진단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그래서 복근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 몸 상태에 적합한 운동? 뭐 이런 거를 궁금해서 네. 무리해서 뭐 스피닝 같은 걸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뭐 요가나 이런 좀 정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수술하실 때 혹시 뭐 절개나 이런 거 같은 게 또 복근 주변에 다른 수술이라도 뭐 있었던 게 있으신가요? 복직근은 벌어졌는데 뭐 수술을 하면은 안에 인공막을 덧대야 된다 그래서 네. 그거는 아직 안 해도 될 단계라 그래서 배꼽 탈장 수술만 복강경으로 했거든요. 네. 그럼 출산하실 때도 자연분만 하시고요? 네, 네. 아이 셋 낳는데 다 자연분만 했거든요. 그럼 복직근이계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복근이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생기잖아요. 네네. 네, 그걸 이제 복직근 이계를 다시 잡아주는 운동이 있긴 한데 이게 복직근 이계가 생긴 게 얼마나 되셨죠? 그러니까 초대를 출산하면서 네, 배꼽 탈장이 생긴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네, 그냥 아이를 낳아서 배꼽이 나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네, 그때가 이제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네, 네. 꽤 오래 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막내를 낳고 나서 네, 배에 너무 힘이 안 들어가서 그때 알아보니까 그래서 막내 낳고 수술한 게 한 6년 정도 됐어요. 이게 복근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는 복직근 이계도 영향이 있을 건데 네. 이제 복강내압이라고 복근 안에서 저희가 코어를 이렇게 몸 안에서 잡아주는 복강내압이라는 게 또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복직근이계 운동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꽤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호흡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횡격막 호흡이라고 복식 호흡 하시는 거 있죠? 네네. 네, 그거를 하시는데 그냥 뭐 배를 내민다고 생각을 하고 호흡을 들여 마시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는 내가 흉식 호흡을 하는데도 그냥 인위적으로 배를 내밀면서 복식 호흡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혼자 이렇게 해보실 때 복식근이계 운동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시간을 들여서 하시는데 요걸 하실 때 내가 갈비뼈 쪽에 손으로 이렇게 대보세요. 갈비뼈예요? 네, 그러니까 한 손으로 팔뚝 전완근 같은 경우는 앞배에다가 대시고요. 그럼 이제 손이 갈비뼈를 이렇게 감쌀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손 같은 경우에는 뭐 허리 뒤편, 그러니까 허리 쪽으로 이렇게 손을 가볍게 대주시고 내가 이제 복식 호흡을 한다고 해서 호흡을 들여 마실 때 횡격막으로 이제 호흡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산처럼 몸통 전체가 다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지 안 그런지 요거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호흡을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횡격막이나 이런 애들이 작용을 잘 해야지
내가 이제 복근에 힘을 딱 주고 잡아줄 수가 있는데 아무리 겉에 있는 복직근 운동을 하시고 복직근 이개 운동을 하셔도 이런 게 안 잡히면은 그 코어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복직근 이개 운동하시면서 주의하실 거는 복직근 운동 그 이개를 잡는다고 운동하시다 보면은 너무 강하게 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하면은 허리 쪽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경우도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 운동하시다가 좀 내가 그 허리를 뭐 요추를 누르거나 복근을 당기거나 할 때 요추 쪽에 허리 쪽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 일단은 바로 멈추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복근 쪽에만 조금 이렇게 가벼운 강도로 시작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디스크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럼 운동하실 때 디스크 있으시면 그것도 조금 주의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복직근 이게 운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네. 이게 확 효과가 없으니까. 네, 이게 금방금방 효과가 네. 나타나진 않아요. 네,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네. 복직근 이게 운동을 한다고 해도 안 돌아올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안 돌아온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안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돌아오더라도 이제 복강내 그러니까 복압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복근 그리고 복근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 있죠. 네, 뭐 복행근 뭐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제 몇 겹으로 쌓여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같이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건 없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근 운동 하실 때 복직근 이개 운동 같은 것도 하시고 복근 운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몸을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복근 운동들 있죠. 뭐 복사근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 있으시니까 복근 운동할 때 좀 많이 조심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시면 디스크가 좀 많이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뭐 복근 운동을 크런치나 사이드 크런치, 오블리크 크런치 이런 운동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거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디스크에 좀 부담이 없이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럼 뭐 크로스핏이나 스피닝이나 이런 운동은 안 하는 게 제 몸에 더 좋은가요? 디스크가 있다고 하시면은 일단 제자리에서 뛰는 거나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폭발적인 힘을 써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내가 관리를 하면서 하시면은 또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호전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자세는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운동을 하시면서 뭐 크로스핏이나 스피닝을 하시면서 근육을 계속 보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근육이 다시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게끔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근육 운동 꼭 병행해주면서 하시면은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문자보다는 전화 위주로 먼저 상담해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은 자꾸 안 하게 되고 몸무게는 자꾸 늘어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운동들이 좀 있나 궁금해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요거를 뭐
특정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운동을 평소에 안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뛰거나 뭐 갑자기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하는 운동 말고 일단 아무 운동이나 먼저 시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서 쉽게 그래도 도구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운동을 좀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시중에 보면은 엑서사이즈 밴드라든가 아니면 세라밴드라고 부르는 밴드 같은 그런 저항성 운동 기구들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금액도 뭐 10,000원대에서 사실 수 있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밴드 특성상 좀 부상이 없이 운동하기가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거를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스트레치 운동에 상당히 좋겠나요, 이 밴드는? 스트레칭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저항 운동 저희가 덤벨 같은 걸 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덤벨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 무게별로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작고 그리고 이제 길이를 내가 조정해서 잡으면 강도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많이 그 저항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특히 약간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거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나요?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안 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내가 내 몸에서 좀 어느 한 부분에 좀 특정적인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드시는 거는 괜찮기도 하세요. 근데 보통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다이어트 식품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 드셔서 거의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왜냐면은 내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중에 10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10가지 중에 정확하게 한 가지가 내 그 한 가지에 맞는 만약에 식품이 있다고 하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10가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식습관을 잘못하는 경우에 안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정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건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처방을 받으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다이어트 제품을 내 몸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드시는 거는 조금 추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2306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기 전인데요. 식이요법과 운동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요? 걷기 운동은 매일 못하고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작은 동작으로 몸을 움직이는데 잘 안 된다고요? 혹시 나이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당뇨가 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좀 주의하실 게 내가 정말 식습관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하실 수 있으면 조금 고강도의 운동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근데 내가 식습관을 잘 조절을 못하는 상태에서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당뇨가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근육 운동을 하면은 당이 조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벌써 이렇게 그 당뇨가 있어서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악영향을 더 많이 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좀 강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에어로빅 스피닝, 뭐 크로스핏 이런 운동을 한 50분 정도 클래스를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내가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분비가 돼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다시 한번 또 혈당을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저희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런 대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갑자기 그런 운동을 그냥 무작정 시작하시면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도 있고요. 그 당뇨 같은 게 더 좀 급격하게 좀 가속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막 쓰러지거나 그렇죠. 힘들 수도 있겠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뭐 산책 같은 걸로 시작을 하시고요. 산책이 이제 조금 적응이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강도를 올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일단은 이런 당뇨가 있다고 하시면은 운동도 중요한데 당연히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식습관을 자꾸 개선을 시켜서 그럼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인슐린 분비가 많이 안 되는 음식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좀 많이 제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방이나 이런 거 위주로 좀 식사를 하셔야 돼요. 고기, 네, 뭐 지방하고 이제 단백질 같이. 네, 또 단백질만 따로 드셔도 안 되고요. 네. 지방이랑 꼭 같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드리는 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좀 그 단식 시간에 뭐 간식 같은 거 아예 드시지 마시고 단식 시간을 좀 지키시면서 하면은 당뇨 같은 게 좀 호전이 많이 되거든요. 완전 뭐 치료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선은 굉장히 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5557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몸 둘레는 줄어드는데 왜 체중은 그대로일까요? 네. 보통 이제 운동하시다가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네, 다이어트 네. 하시는 분들 남자분들도 그런데 그 킬로그램에 많이 좀 이렇게 집착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운동했으니까 내가 살이 좀 빠졌겠지. 네, 체중이 네. 줄었으면은 좋겠구나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60kg에서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하실 때 지방이 몸에서 만약에 5kg가 빠지고 근육이 만약에 또 5kg가 늘었어요. 이러면은 체중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고 몸의 둘레는 굉장히 많이 줄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초기에 같이 빠지면서 다이어트가 되시는 것보다 체중을 지키면서 실제로 보는 지방이 많이 없어지면 훨씬 더 다이어트를 잘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육량을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 아마 음. 근육량이 늘든지 아니면 운동 정말 초기라고 하시면은 몸 안에 이제 근육 운동이나 이런 걸 안 하다가 근육을 쓰니까 몸 안에 수분이 많이 좀 채워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좀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구나 생각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 계속해서 5109번님의 문자 상담인데 왜 운동을 하면 살이 찌고 운동을 안 하면 살이 빠진다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운동을 했을 때 살이 네. 찌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로 쉽게 생각하면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뇨까지 안 갔더라도 몸에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보통 40대 이후에 그런 게 좀 많이 생기거든요. 식습관이 좀 탄수화물 위주로 그럼 너무 좀 식습관에 좀 네네, 문제가 네. 있을 수 있다. 그런 계속해서 분들, 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이제 봄도 되고 해서 이제 등산을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한 3, 4년, 4, 5년 전에 이제 아기 낳기 전에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기 낳고 사실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등산을 이제 봄 돼서 시작해볼까 하는데 혹시 주의할 점이나 그런 게 있나 하고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오랜만에 운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네. 당연히 그냥 좀 천천히 낮은 산부터 다니시고 뭐 산에 굳이 바로 안 올라가시더라도 일단은 그 평지에서라도 이렇게 좀 많이 걸어보세요. 등산은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많이 소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좀 걸으시다가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몸에 부담이 안 가게 뭐 작은 산부터 이렇게 다니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뭐 땀을 많이 흘리신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 전해질 음료 같은 거 하나는 이렇게 챙겨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등산하실 때도 좀 몸이 너무 이렇게 덥지 않은 상태가 좀 시원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라고 했을 때 일부러 덥게 만들지 말고 조금 시원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복장 같은 거 조금 잘 챙기시고 하시면 될 것 옷도 같으세요. 조금 이제 좀 얇고 이렇게 네. 통기성이 있는 옷으로 입는 게 괜찮은 거죠. 네, 겉옷 이제 혹시 네.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또 많이 추우실 테니까 겉옷 하나 정도는 네. 챙겨 가시고 그렇게 네. 이제 좀 시원하게 그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옷, 그 통풍이 잘 되는 옷이죠. 잘 마르고 이런 네. 기능 속옷 같은 네. 게 더 좋죠. 아, 그리고 계단 내리는 건 아니고 오르기는 어떨까요? 계단 오르기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뭐 무릎에 무리가 있거나 뭐 고관절에 그 부담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계단 오르기도 좋으니까 그런 걸로 뭐 산에 못 가실 때는 대신 하셔도 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인데요. 6857번님의 문자 내용입니다. 스피닝은 유산소 근력 운동으로 전신 운동인 건가요? 예전에 스피닝을 했었는데 다리로 하는 운동이라 다리가 좀 두꺼워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스피닝을 하면 다리가 정말 두꺼워지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스피닝을 타실 때 자세를 잘 잡으시면 저희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체중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게 돼요. 네. 그래서 골반이나 엉덩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 움직이시게 되는데 이렇게 페달링 이제 잘못하시면 허벅지 근육으로 움직이시게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걸어 다닐 때 그냥 평소에 걸을 때는 다리가 아픈 걸 모르잖아요, 허벅지가. 네. 근데 내가 무릎을 계속 구부리고 걸어 다니면 아마 10m만 가도 굉장히 허벅지가 아프실 거예요. 그런 부하가 생기게 내가 페달링을 잘못하신다고 하면은 허벅지가 이제 점점 두꺼워질 수도 있죠.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걷기 운동을 하거든요, 요즘에. 네. 운동을 하는데, 뱃살이 나와요, 걷기 운동을 해도. 네.
이렇게 군뱅이처럼 이렇게 블룩블룩. 네. 그건 스피닝 하면 들어가요? 운동하시고 음식 관리하시면은 몸에 아무런 뭐 다른 균형이 많이 깨져 있다거나 이렇지 않으시면은 다이어트는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몸은 컨디션도 좋고 몸의 기능도 잘 돌아가고 하는데 이제 걷기 운동하고 배에 살이 잘 안 빠진다면 이제 걷기 운동의 운동량 자체가 조금 적으시잖아요. 네. 아니, 걷기 운동 한 3시간 정도는 걸어요. 근데 뱃살은 네. 안 빠지니까 이게 스피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강도 있는 운동을 추가를 시켜줘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 살은 조금 빠지시나요? 뱃살 말고 다른 부위의 살은? 다른 데는 근육이 잡혀요, 살보다도. 지방도 네. 좀 감량이 되신 것 같고요. 아, 지방도 약간 감량은 됐어요. 그럼 뱃살 쪽도 지방이 감량이 됐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뱃살 쪽은 지방이 좀 분포가 많으니까 잘 빠지는 게 안 느껴지세요. 그래서 이제 뱃살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 음식 조절도 하시고 이런 고강도 운동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스피닝이 고강도 운동이에요? 네,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강도 운동에 속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피닝 운동하면 어디에 좀 효과가 있습니까? 다이어트 효과가 좀 있나요? 네,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인 이제 에너지 소모를 좀 많이 시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육을 다리는 뭐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이제 상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움직이긴 하세요. 대신 이제 이런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주의하실 거는 그냥 내가 뭐 재밌고 무작정하게 살 빼기보다는 그래도 항상 좀 근육이나 뭐 관절을 좀 관리하면서 운동하셔야 되니까 꼭 근육 운동을 좀 필수로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신나게 할 수 있죠.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오늘 문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일일이 다 상담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본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